안녕하세요. 이제 막 20만 킬로를 넘긴 골프 7세대를 타고 있는 알짜맛 골프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에어컨을 켤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어컨을 켜면 연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를 덜 낮춰서 연비를 지키려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풍량을 최소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이렇게 하면 연비가 조금은 덜 떨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과 함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의 설정 온도와 연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에는 설정 온도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차이가 나지만 차량용 에어컨은 아니에요. 에어컨 컴프레서는 일정한 속도로 작동을 하고요. 설정 온도를 높이면 엔진에 뜨거운 열기를 섞어서 보내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는 것하고요. 적당한 온도로 설정하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이미지처럼 가솔린 차량이나 디젤 차량이나 에어컨의 설정 온도에 따른 연료 소모량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고속주행에서는 연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설정 온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온도 설정에 따른 차이는 가장 크다고 해도 2.37% 정도며 대략 리터당 0.4km 정도예요. 400m 더 달리겠다고 에어컨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어컨을 틀 거라면 그냥 시원하게 트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에어컨을 트는 것과 안 트는 것의 차이는 31.43%였어요. 결론적으로 연비를 높이려면 에어컨을 켜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어컨의 풍량과 연비의 관계는 어떨까요? 에어컨의 풍량을 높이는 것은 앞쪽에 냉각팬을 조절한 결과입니다. 팬 속도가 높아지면 바람이 강해지는 거죠. 팬을 돌리는 것은 관련된 모터가 하는 일인데 모터가 빨리 돈다고 해서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에어컨을 켠다면 그냥 시원하게 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끄고 창문을 열면 무조건 연비가 올라갈까요? 연비가 올라가는 구간은 시속 80km 미만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열린 창문 때문에 공기 저항이 더 커지고 그래서 오히려 연비가 더 떨어집니다. 참고하세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주차장 바닥에 알려주는 내 차의 상태란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에어컨에서 물이 생기죠? 차가운 냉매가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 주변에 수분이 응결돼서 물이 생깁니다. 가정용 에어컨처럼 차량용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물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차량 하부, 대부분의 차량은 조수석 쪽에서 물을 바닥 쪽으로 배출하는 호스가 있습니다. 차에서 뭔가가 떨어진다면 누유 같은 현상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 물이 떨어지는 현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떨어져 있는 것이 물인지 뭔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여름철 차량 관리 요령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한여름에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의 목록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나 전자제품, 탄산음료 페트병이나 음료캔, 캔 스프레이 같은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달라진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라이터예요. 당연히 과거에는 일회용 라이터도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아이템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회용 라이터가 열 때문에 폭발하는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요. 결국 현재는 폭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일회용 라이터는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 부분에 금이 가고 이쪽으로 라이터 가스가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라이터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도 일회용 라이터를 차량에 두는 것은 좋지 않겠죠? 아울러 생수통의 경우 빛을 받아 블록렌즈 역할을 하고 이 때문에 차량의 특정 부분이 녹아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생수통을 이야기하는 매체는 많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 차는 올해 8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에어컨 가스, 냉매죠? 이걸 보충한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교환이나 보충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년 보충을 해야 한다면 에어컨과 관련된 어느 부분에서 냉매가 새고 있다는 것이죠. 냉매를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정비소에서 에어컨 가스는 매년 넣어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업체는 가지 마세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만 해결하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같은 편의 장비는 그렇게 수리를 해도 되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수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에어컨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으로 전환해 안쪽에 생긴 수분을 말려주면 에어컨 냄새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에어컨을 끄는 순간 금방 더워져 버리는 날씨니까요.
만약 더위를 많이 타는 여친이나 와이프라면 에어컨 작동 버튼을 끄는 순간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먼저 내리라고 한 후 3, 4분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면 아마 화를 내다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끕니다.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냄새가 나면 그냥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면 되니까요. 사실 에어컨을 켤 때 나는 냄새는 에어컨 필터를 제때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에어컨 필터 교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더 안쪽에 있는 에바포레이터를 청소해야 합니다. 이건 비용이 꽤 나와요. 지금까지 에어컨에 대한 오해와 현실, 그리고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더운 여름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맛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